경륜아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부터 특성급이 한 경주 늘어나면서 4경주에서 5경주로 확대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 경주 편성 자체가 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후착착기 양상의 경주가 짜여졌습니다. 이번 회차도 그런 양상의 흐름으로 경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경주로는 다소 좀 불안한 강자 이명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경주들은 금요 토욕 예선전처럼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전일 있었던 지정훈련 인터벌 상태 컨디션 좋았던 선수들 상태 한번 가볍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문희덕, 김희준, 정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문희덕 후보 선수인 김희준, 정현수 선수의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인터벌로 박준성과 김형경 선수가 인터벌 훈련을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준성이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훈련을 이끌어 나갔었고 김형경은 기대를 모았습니다만 마크에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조지현하고 박성현 세종팀 선수들이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지현이 선행을 나섰고 끝까지 주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속감도 빠르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박성현은 홈이건 마크에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수도권 선수들이 연합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소 좀 대열이 길었는데요. 한탁기, 문희덕, 공태민, 김민호, 정종교, 황승호, 엄정일, 윤현구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탁기가 나름대로 힘을 써봤습니다만 아주 좀 빠른 시속은 아니었었습니다. 문희덕이 3, 4코너 저치기로 한탁기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공태민, 정정교, 윤형구는 차신을 두고 출발하면서 대열을 좀 좁혀 나가는 훈련으로 인터벌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박진영, 윤민우, 이승철, 이으뜸, 김민철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파업 선수들끼리 협공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박진영 선수가 반바퀴 지점까지 빠르게 경제 주도권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기대를 모았었던 윤민우는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차신을 두고 인터벌 훈련을 따라 나섰던 이으뜸은 거리 좁히는 데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김민철은 낙차 후 출전이었습니다만 후미권에 마크하면서 가볍게 컨디션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윤진규, 임채빈, 김형모, 박진철, 김희준, 정하늘, 주인호, 김동관, 강진원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앞선 파업 선수들이 뭉쳐서 인터벌 훈련에 나섰다면 이번은 비파업 선수들이 뭉쳐서 경주의 주도 훈련을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진규가 경제 주도권 잡아 나갔었는데 그렇게 빠른 시속의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임채빈, 김용모 따라가는데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후보 선수로 출전하고 있는 김희준은 5차신 이상을 거두고 출발해서 박진철의 홈을 마크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인준 홈에있었던 정하늘은 김희준 따라 나서는데 만족하면서 인터벌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현수, 최석윤, 공민호, 유다원, 이재림, 강성욱 선수가 인터벌 훈련에 나섰습니다. 파업 선수들이 협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대열을 이끌어 나갔었던 정현수의 희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다원이 저치기 나섰습니다만 외선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호미권에 있었던 이재림은 차신을 두고 출발해서 대열을 붙이는 훈련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문희덕 후보 선수인 김희준, 정현수 선수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명현이 간만에 유리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과연 재기량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 이명현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한 건 이명현의 시속감은 좋아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과 협공 펼쳐 나가기에는 이명현이 긴 거리 나서거나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비파업 선수들이죠. 김동관, 김형모, 박성현이 있기 때문에 이명현 입장에서는 파업 선수들보다는 비파업 쪽에
호흡과 호흡을 좀 맞춰 나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김용모가 때려주고 이명현이 넘어서는 이명현의 뒷자리를 동기생인 박성현이 마크해 나간다면 이명현이 파업이 아닌 비파업 선수들과의 협공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명현이 파업 선수들과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동관, 김용모, 박성현이 뭉쳐서 이명현 충분히 견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현의 선택에 따라서 착순위 희비가 좀 엇갈릴 가능성 높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특성급 13경주는 아무래도 전원규가 객관적인 기념에서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친구 공태민과 호흡 맞춰 나간다면 동갑내기 친구들의 완승, 수도권 완승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가 쫓아가든 김연경이 쫓아가든 삼복승 안에서는 엄정일과 김연경으로 양분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하늘과 황승호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직전 결승전에서 임채빈이 정하늘을 어느 정도 지켜주면서 정하늘 자신감 확실하게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정하늘이 긴 거리에 나선다면 황승호도 추입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황승호가 8번이나 동반 입상했을 때 황승호가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하늘이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정정교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래저래 정하늘, 황승호 동반 입상 깔끔하게 한 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쌍승배당 잘 나와야 1.2배, 1.1배까지 떨어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김관희가 팀 동료인 6번 조지현을 활에 나가면서 문희덕을 뒤에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조지현이 얼마만큼 땡겨주느냐에 따라서 김관희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조지현도 시도감이 상당히 좋아요. 무리해서까지 조지현을 넘어서면서 문희덕을 챙겨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지현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아무래도 김관희의 작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문희덕과의 동반 입상이냐 조지현과 동반 입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의 85연승은 무난할 것 같은데, 문제는 후착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민우하고 강진원 한타키가 임채빈의 연대 세력인데, 연대를 챙겨 나가기에는 비파업 선수들입니다. 정현수, 윤민우, 이으뜸 라인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과연 정현수, 윤민우, 이으뜸 사이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것이냐, 아니면 이들을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민우, 한타키 중 한 명을 챙겨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민우는 인정사정 없죠. 취입이 날카롭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채빈이 윤민우를 뒤에다 두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보다는 비파업 2번이나 6번을 좀 더 챙겨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특성급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오랜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이명현, 과연 비파업 선수들인 유다운, 공민우, 이재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칫 김동관, 김형모, 박성현이죠. 파업 선수 3명이 뭉친다면 이명현이 힘든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조도 아니고 비노조도 아닌 중립 세력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본인이 희생해서까지 이재림, 공민우, 유대원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을 챙겨 나가기 위해서 본인이 선행이나 저치기 탐을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2번, 3번, 7번 상대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기도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이명현도 착순 쌓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착순 쌓으려고 한다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3번이 때려주고 2번이 5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5번의 뒷자리를 2번하고 7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김형모도 자꾸 때리면 11초 때 초중반 언저리까지는 끌어내고 있어요. 이명현이 몰고 와서 스무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전략적인 타협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과거 또 이명현하고 또 수성 쪽, 대구 쪽 선수들하고 좀 각별했기 때문에 시속감만 좋다면 이명현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정면 대결 펼쳐 나가기보다는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5번과 3번의 동반 입장인 것 같아요. 5번과 3번 쪽에, 5번과 3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수가 있겠고, 16기 동기생 박성현이 마크에 나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크 전문인 박성현이 후미권 밀착 마크에 나간다면 한 살 후배입니다. 5번과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 정면 대결까지보다는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 그 중에서도 좀 김용모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 이명현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만 나중에서 또 파업이든 비파업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같은데, 이명현이 자칫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하고 2번하고 3번 7번 2번 순으로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3번이 힘을 쓰고 김동관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고 박성현이 쫓아가게 된다면 김동관 추입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2번하고 3번이라든지 2번하고 7번으로 충분히 비파업 완승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명현이 파업 선수들과 호흡 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때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뭐 이명현도 시속감이 어중간합니다. 김명모가 힘을 쓰고 김동관이 넘어서고 김동관의 뒷줄을 박성현이 막혀 나간다면 비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이명현이 강축 경주는 분명 아니고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뭐 쉽게 흘러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뭐 객관적인 기록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공태민과의 협공이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8년 동갑내기 친구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동아중 공화고에서 함께 나왔었던 두 선수입니다. 더군다나 가평군청 구청 당시 전원규와도 함께 훈련을 했었던 두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1번을 챙겨주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전에 결승전 때 공태민의 후미를 정혜민이 쫓아갔어야 됐는데 쫓아가지 의도적으로 좀 정재인 견제에 나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면서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혜민이 공태민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뭐 전반적으로 뭐 공태민의 몸 상태는 나빠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원기 입장에서 공태민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쌍승 배당 한 1.2배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 복승 배당이 또 비슷하거나 큰 차이 없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는 끝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1번입니다. 7번하고 1번 쌍복 경주권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두 선수가 타입 좀 찾아 나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자칫 뭐 신경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포 팀이죠. 전원계 뒷자리를 김연경이 막혀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만약에 두 선수의 협공이 깨진다면 1호가 가능하고 76이 나올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싸워서 좋을 일 없기 때문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7번 1번 5번 3번 경주권, 7번 1번 6번 3번 경주권, 3복승은 두 차권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연경의 후미권 마크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정하늘이 조금씩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고 선행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의 차도 임채빈이 정하늘을 어느 정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정하늘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동서울팀 김준호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 동반 입상 경험 많은 황승호와 협공 펼쳐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도 요즘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00점대 밑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력 있는 선수예요. 정하늘이 김조 챙겨 나가기보다는 동기생인 정정규 챙겨 나가기보다는 황승호를 의식한 교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실 때 이번 편성도 잘 나와야 1.2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황승호가 직선에서 넘어선다는 건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복승 배당 이번 편성 괜찮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복승 배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이 이번 편성 단연 돋보인다는 점, 1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정교가 때려주고 1번이 막혀 나가고 7번 쫓아가게 된다면, 정정교가 박준성의 활에 나가면서 짧게 저찍에 나선다면 정하늘이 황승호가 아닌 정정교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야 이번 편성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은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빨래줄 경주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 3번 1번 7번 3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란 점에서 삼복승 중심은 1번, 7번, 3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준성이 버텨낸다면요, 정하늘이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요, 1번, 7번, 3번 수로 자리 잡게 된다면요, 1번, 7번, 6번 정도로만 차선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삼복승은 한방성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삼복승 배당도 이번 패성 극저 배당 1.2배 내외에서 배당판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관희가 시속감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편성도 쉽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관희 입장에서는 23기 동기생이자 세종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두 선수가 조주현을 확실하게 챙겨줄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관희가 세종에서 조주현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주현은 김관희보다는 김용수와 훈련한다고 쓰긴 썼는데, 두 선수가 아무래도 23기 동기생이고 또 함께 훈련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주현이 힘을 쓰는 경주가 될 것 같아요. 김관희가 몰고 갑니다. 김관희가 몰고 가죠. 김관희의 뒷자리를 문희덕이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주현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김관희의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들어서 조주현도 자꾸 때리면 11조 때 초반 언저리 시속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관희가 무리해서까지 조주현을 넘어서면서 문희덕까지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세종 완승 쪽에 2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시속이 어중간하다면 김관희는 넘어서면서 문희덕을 불러들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종 완승 먼저 보고 2번하고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주현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2번 작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2번, 6번 쪽 우선하실 때 2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편성 자체가 김관희하고 조주현이 수입형이 아닌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이변이 만들어진다면 윤영구가 힘을 쓰고 문희덕이죠, 박진철이 막혀 나가면서 조주현과 김관희가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세종팀이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데 타이밍 머뭇거리다가 빠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번하고 7번 정도로 차선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주 중심 자체가 2번과 7번이냐 2번과 1번이냐를 놓고 고민되는 상황이란 점, 배당판은 좀 고만고만 할 것 같은데 전 조주현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후착착히 경주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자체가 다소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현수가 있고 윤민우가 있고 이으뜸이 있어요. 분명 3번, 5번, 7번으로 자리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종훈 때 좋았었던 정현수가 힘을 쓰고 윤민우, 이으뜸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임채빈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갔을 때 노골적으로 견제가 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임채빈이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후미권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보다는 아무래도 강지던이 초조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선을 장악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이번 편성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현수의 선행 타임이 나오기 전에 아무래도 한타키가 힘을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채빈이 힘을 쓰면서 둘 중에 한 명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한타키가 힘을 써야 되는 경기에서는 김민호 마크가 좀 더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91년생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또 25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작전 전개상 좀 더 마크에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김민호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 1번이 비팝 라인 한 명을 챙겨준다면 2번을 챙겨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현수, 윤민우, 이뜸 한 명이 2번을 털어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윤민우가 몸싸움을 심하게 걸어서 털어내는 작전도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1번과 5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석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채빈이 뒷자리를 윤민우가 막혀 나간다면 임채빈도 연승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원체 직선이 후다닥이 좋기 때문에 쫓아가서 취입은 나옵니다. 그런 부담감보다는 2번 달고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못 쫓아가면 아쉽습니다만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과 5번 빼앗는다면 5번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5번, 7번으로 자리 잡죠. 임채빈이 기다렸다가 두 선수의 견제에서 박살나요.
이변이 만들어지죠. 3번 활에 나갈 5번 취입입니다. 7번하고 5번이 동반 입상 가두게 된다면 이번 펴서 언젠가는 임채빈이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가 임채빈이 무너질 수 있는 타임인 것 같아요. 윤민우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 3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은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 무너지기 한번 공략해 본다면 53, 57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임채빈도 연승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말까지 가면 100승 언저리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채빈 100승을 차오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몸 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달고 때리면 1번, 2번, 뺏기면 1번, 5번 두 차권, 1번과 5번 쪽에 1번과 2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격려량채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격려량 검색어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격려량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격려량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